노동자, 사용자 모두 알아야 할 전대길의 노동상식 시간입니다. 평등노무법인의 전대길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뉴스에서 보면 장시간 노동 문제로 논란이 좀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나 TSMC 막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하면서 얘네들은 엄청나게 네. 근무 시간이 길다. 네.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OECD에 비해서 우리나라 너무 맞습니다. 노동시간 많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거 좀 짚어보죠. 거기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노동 공약 중 하나가 이제 4.5일제 네,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결국 노동시간의 문제잖아요. 단축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은 그래서 근로시간의 찬반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어떤지 한번 법률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들 상식이니까 네. 주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기억하시죠? 44시간제. 네, 예. 토요일 오전에 PD님도 근무하신 적이 있었죠? 네, 저 처음 PD 때는 토요일 날 오전에 근무했었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노동법의 역사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때 주 6일 근무할 때 네. 상당히 우리 김대중 정부 아니었습니까? 예. 주 5일제로 바꾸면서 우려가 많았었는데 네. 사실은 잘 정착됐어요. 네, 예. 정착됐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4.5일제 예. 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예. 또 프랑스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물론 전 세계 유럽을 다 대부분 유럽이겠지만 네.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정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먼저 진행하고 네. 4.5일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네, 주 40시간입니다. 근데 뭐 주 52시간에 발목 잡힌다 이거 할 때 네, 12시간 더해지는 건 어떻게 저희가 예. 주 40시간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그 포인트는 주 40시간하고 주 5일제하고 네. 동일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주 40시간인데 6일 하는 6일하고 주 40시간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부분이 예. 병원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병원들 토요일 날 오전에 병원 가시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는 병원이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인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2시간인데도 있고.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주 40시간 하고 주 6일제 해도 무방하다. 아, 근데 주 40시간을 지키는 거군요. 주 40시간입니다. 주 5일제는 대부분이 5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거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연장 근로 제한이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12시간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주에 12시간. 주에, 예, 주에 예. 12시간. 하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에 최대 12시간.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그 네. 이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을 형사처벌 받습니다. 받아요? 아 그래요? 네. 물론 13시간을 일을 했으면 예, 예. 사용자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12시간 추가된 12시간에 네. 대해서는 돈을 네, 1.5배인가? 이렇게 네, 주잖아요. 1.5배 줍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것을 예. 노동부에 고발했거나 예. 아니면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예. 저 주 12시간 넘게 일했습니다라고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로 드러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52시간은 이거 엄청난 거네요. 거기를 넘어설 수 없네. 넘어서는 경우가 근데 많이 있죠 현재. 그래도 한번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노동법 개정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주 12시간은 연장 근무는 동일했습니다. 네. 근데 휴일 근무는 연장 근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었어요. 네. 52시간 더하기 휴일 근로 8시간 아, 해서 60시간까지 그때는 제대로 일을 했었습니다. 60시간까지는 가능했구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시절에는. 정부 때.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예, 예. 아니다. 52시간. 휴일까지 다 포함해서 12시간 OT 오버타임은 12시간으로 12시간으로 제한해야 하자. 된다. 그래서 52시간제 계속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52시간 할 때도 기업들 저기 경영학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그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많이 얘기했었던 네, 거고. 네. 예, 예.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근무 지금 시간이? 일단은 아까 엔비디아 얘기하셨지만 미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당 몇 시간까지 제한 그런, 자체가 없구나. 그런 예. 건 기본적으로 없고 네. 또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해고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유롭죠. 미국은. 근데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유럽,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로 시간에 대한 통제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요? 일본은 네. 얼마예요? 일본은 월로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월? 네, 네. 월 45시간 정도.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45시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12시간 곱하기 4 하면 우리는 48시간인데 네. 얘네는 45시간. 네, 저희가 사실은 4일도 아니고 5주가 낀 적이 있잖아요. 예. 그 4.43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게 보면 연장 근로 시간이 평균 따지면 52시간 정도 우리는 나옵니다. 52시간 연장 되고. 근로만 월에. 그렇죠. 그러고 비교해 보면 월 일본은 우리보다 한 45시간도 7시간 적네. 네. 예. 대만은 우리나라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대만은 동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은 더 좀 짠데요. 예. 프랑스는 기본 근무가 35시간인데 일주 최대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 정도. 네. 영국도 48시간, 주 48시간 넘으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장 근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50 그러니까 주 12시간 더 할 수 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는 아까 임금을 1.5배 더 준다. 네. 또 다른 조건들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조건들은 특별하게 없고요. 네. 주 12시간은 무조건 넘으면 안 넘으면 된다. 안 안 되는 된다. 거고. 그리고 그 수당으로는 1.5배 가산을 줘야 된다. 예, 예. 네, 그 정도의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휴일로도 1.5배 줘야 되고 예. 저녁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하는 근무도 50% 가산을 줘야 됩니다. 밤에 하니까 힘들다. 예, 예. 그러니까 50%더 줘라. 웬만하면 22시에서 0시 사이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 아니면 시키도 근로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50% 시급에 가산해서 더 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산재 인정은 똑같이 받습니까? 연장 근로 시간? 뭐 산재 우리가 특히 말하는 과로사라고 했을 때 예, 예. 과로사의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최고 쟁점이 예.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 시간이 52시간 정도 계속 쭉 했다라고 네. 하면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갔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계속 시켰다면 그렇습니다. 그걸 넘으면 당연히 거의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근데 52주로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타나면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갔을 거다. 우리 과로사라고 하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거든 대부분이. 그렇죠. 예. 이런 일들 승리 많이 있고.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 시간. 네. 근무 시간이 장시간이 있었냐. 네. 또 한 가지 야간 근무 시간이 있었냐. 또 그 외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냐. 이렇게 보는데 세 번째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과로사 관련 상담하다 보면 근무 시간이 최근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야간 근무합니까? 네. 최근에 어떤 일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하고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산재 인증 기준도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이제 기업계 산업계 쪽에서는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이 네, 네. 하루 스타로 떠오르니까 엔비디아는 뭐 새벽까지 맨날 일하고 주 7일 일한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그만큼 이제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 그렇죠. 어떻게 실제로 상담해 보면 노동자들은 돈 더 주는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근로 시간을 지키는 걸 더 선호하겠네, 그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현장의 그래요? 얘기를 해보면 외국인 특히 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을 많이 할수록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을 많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 40시간만 한다 하면 네.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4년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최대한 사회, 많이 벌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60시간까지도 막 더 하길 원하죠. 그런 게 있구나.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IT 기업에 아주 그 야망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52시간 더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겠는데 외국의 똑똑한 애들을 불러다가 얘네는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 걔들이 또 근데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적용받죠. 아 그렇긴 하구나. 예. 물론 예외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52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전제지만 또 예외적으로 법에서 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 그렇죠. 사업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달까지 납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유연 탄력근무제를 이용해서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장에서도 제일 많이 써먹는 게 탄력근무제입니다. 탄력근무제.
탄력이라고 하면 잘 하는 게 고무줄이죠. 예, 탄력 예. 근무제.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이번 달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되니까 이번 달에 조금 더 하고 다른 데서는 좀 더 줄인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전체 노동 시간을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맞춘다. 아. 네. 그게 2주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40시간을 늘렸다가 이것을 만약에 48시간을 늘렸어요. 네. 그러면 다음 달에는 32시간을 줄이는 줄이고 거. 물론 거기에다가 12시간 연장 근무는 각각 가능합니다. 야. 그러면 최대 그러면 고무줄처럼 그 기존 근무 시간이 40시간이라고 이걸 늘릴 수 있는 한도가 몇 시간이냐? 52시간입니다. 아. 52시간에다가 더하기 12시간 하니까 예.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은 6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오는 건 다음엔 그만큼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달에도 줄인다고 하면은 28시간이 되겠죠. 최대로 그렇죠. 줄이면. 예, 예. 거기다가 12시간 하면 주 40시간 할 수는 있다. 이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력 근무제를 대표적으로 하는 데들이 병원. 병원은 근무표가 그렇죠. 예. 병원이고 제조업. 예. 지금 아까 낮게 길을 맞추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계절 사업. 그렇겠네. 여름에 우리 물놀이장. 여름에 바쁜데 겨울에 눈썰 매장. 예. 이런 데들은 쭉 늘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제 경영직하고 노사하고 대등하게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된다면 네. 약간의 이런 플렉서블하게 조금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네. 주로 이제 탄력 근무제를 쓰는 데가 제조업인데 사실은 제조업들도 이런 거 쓰긴 하는데 아무리 탄력 근무제를 써도 52시간에는 못 한다 이런 기업체들도 많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가는 식당들 점심 장사부터 저녁 장사하는 데까지 보면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10시 정도에 나오시거든요. 네. 점심 장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저녁 때 9시 10시에 끝나요. 예. 그렇죠. 브레이크 타임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네. 요즘도 그래도 많이 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0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자들 음식점 같은 데들은 52시간을 넘긴 데가 상당히 대부분 많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또 누가 고발하면 네, 처벌을 받고. 그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은 뭐 이런 정보만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와중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요즘 좀 논의되는 게 쿠팡의 네. 새벽 배달 네. 그거 갖고 논란이 많죠. 어떤 논란이에요?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좀 법으로는 야간 금지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네. 예, 예. 다만 제도가 있다고 하면 네. 18세 미만자하고 예. 또 우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 근무가 아예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사람은. 예, 예. 이건 뭐 그렇죠. 합리적인 거죠. 네. 예, 예. 근데 임신 근로자도 야간하고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병원의 3교대 간호사들이 예, 그렇죠. 예, 예. 임신 중에도 야간 근무를 할 수 있고 나이트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인가를 받아야 네, 되는구나. 근로자도 동의 받고 네. 근로자 대표도 동의 받고 그래서 그럼 뭐 노동부에 이쪽에 동의 받고 국가에 허락 받았으니까 해도 되는 네, 거죠. 네. 예. 그 외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노총에서 새벽에 일하는 걸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실은 그 노동자들의 선택권이기도 하거든요. 네. 나는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다른 날 내 패턴대로 하겠다. 네. 아니면 또 그때 단가가 다를지도 모르죠. 네. 제가 그쪽 택배 사정은 모르지만 예, 예. 새벽 배송 단가가 만약에 1, 200원 더 비쌀지도 모르는 거고 또 선택일지도 모르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권 때문에 그러죠. 예. 사람이 사실은 밤에 자지 않고 일하면 사실은 건강이 악화되기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장하긴 한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철강이나 화학이나 24시간 가동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은 3교대 하는 3교대 데가 사업장이 얼마나 많거든요. 많은데. 예. 그런 거에 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또 당사자들이 선택권을 그래, 일방적으로 그 제한할 선택권 때문에 그래서 그래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네. 쿠팡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새벽에 일하는 쿠팡 노조원들은 나는 하겠다는데.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하겠다는데 민주노총에서 그걸
법 테두리 안에서 못하게 금지시키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보다 보면 이와 유사한 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죠. 우리가 네, 흔히 네. 생각하는 야간의 경비원들. 네, 그렇죠. 그런 야간만 하시는 분도 많고 야간 전담 간호사도 있고 물론 그 야간이라는 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매주 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아니면 그걸 그런 거 규제할 수는 있어도 네. 야간 근로 자체를 금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네. 이렇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럼 민주노총에서는 이걸 언제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 최근에 나왔던 최근에는 거죠. 네, 네. 예, 예. 근데 이제 쿠팡 노조랑 상의도 없이 사실 쿠팡이 새벽 배송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성장을 네, 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꼭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쿠팡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모든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무튼 그 저의 여기 순천이야 새벽 배송을 못 받아보지만 예, 예. 그 새벽 배송을 받아보는 서울이나 뭐 전주만 해도 받아보면 저녁 때 11시인가 12시 전까지만 네. 주문을 하면 아침에 딱 와 있다는 거예요. 저 창원에 있을 때 창원도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순천은 언제든 원하잖아. 아무튼 이건 뭐 노동계들끼리 알아서 잘 결정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또 문제되는 게 요즘은 사실 카톡으로 업무 지시가 많이 해요. 네, 저도 네. 그렇고 네. 우리도 우리 회사 직원들 카톡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이 해야 될 것들을 올리고 하잖아요. 네. 난 그것도 싫긴 한데 네. 근로시간 이후의 카톡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곧 법으로 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못하게? 네, 못하게. 아니면 예. 물론 못하게는 할 수. 특별한 경우면 긴급한 상황이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회사에 불이 났다. 네. 물난리가 났다. 예.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제한을 둘 것 같습니다. 네. 제한을 둘 것 같고 사실은 항상 문명의 이기가 좋아질수록 삶이 윤택해지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도 지금 방송 옛날엔 테이프로 할 때는 그거 잘라내고 하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디지털 하면 이거 버튼만 하면 금방 편집이 되잖아요. 근로시간 줄일 줄 알았더니 다른 일이 또 생겨. 맞습니다. 노동 강도는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의 발전이 꼭 노동 강도의 약화가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카톡이 사실은 노무사를 하다 보면 말도 많습니다. 단톡방, 단톡방. 아 너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상담도 꽤 많아요. 모든 제가 해고나 예. 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 흔적이 다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직원들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 사실은 그런 건 없죠. 다만 공식적으로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단톡방이다. 그렇죠. 뭐 팀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예. 거기서 지시하거나 좀 그 한마디로 좀 그 질책하는 네. 까는 네. 질책하는 문구를 썼을 때 공개적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럴 때 이제 직장 괴롭힘 주장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보내거나 자정 늦은 시간에 계속 업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또 직장 내 괴롭힘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퇴근했는데 예. 자꾸 카톡을 해서 업무 지시하면 지금 당장 일 안 하지만 예. 상사는 잊어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막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예. 그 밑에 직원들은 힘들다. 내가 완전히 떠나왔는데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나온 것 같고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예. 연결되지 않은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그 연결되지 않은 권리, 권리라고 네. 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시행되지 않을까. 갑자기. 여론이 좋다 찬성한다 이런 여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 저도 일단 찬성.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근로 시간 가지고 이제 주제를 했는데 그 노무사니까 네. 노동자들도 오고 사업주들도 오죠. 네 그렇습니다. 고객으로. 네. 근로 시간 관련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불평을 하면서 노무사를 찾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체조를 한다든지 음. 그다음에 사무직들은 연장 근무 안 주는 경우가 네. 일상적이었잖아요. 관리직들. 예, 예, 예. 뭐 어디서 8시 보통 8시 반이나 8시에 출근하고 예. 그 대표님이나 부장님 그냥 퇴근해야 가죠. 퇴근해야. 예. 근데 그걸 돈으로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예.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 시행되고 네. 분위기가 아주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잘 아는 지인도 은행원인데 네. 아침에 일찍 출근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 퇴근도 늦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시간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관리직도 연장 근무를 하고 싶어도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꺼져 버립니다. 아. 요즘에는 그렇게 관리합니다. 아. 그래서 52시간제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관리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는 관리직들, 사무직들 연장 근무 시간 관리 안 했거든요. 네. 주지도 않았고. 야, 그렇게 보면 주 50시간 너무 잘했네.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네네.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열어주는 또 조금 열린 태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좀 강제하되 개별 상황에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방성들이 좀 보완이 되면 네, 네.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겠네요, 그죠? 그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 IT 쪽 그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가 논의 과정을 잠깐 봤는데 네. 그때 예. 원하는 게 근무 시간 연장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는 거냐 현재 있는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해달라는 거냐 명확하게 물었어요. 예, 예. 표명을 해달라.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사용자 측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IT 쪽만 좀 풀어주시죠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주 52시간제를 열기는 세계적인 추세로 힘들다. 네, 또 캐리언으로 잘 나가는 대한민국 그래서 후퇴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는 어렵다. 그런데 좀 더 아까 말했지 2주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근무제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연간으로 풀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유연화된 한도는 지키면서 유연화된 근데 제도를 그때 언론에서 난리가 뭐 주 69시간으로 돼 갖고 난리 난다. 그렇죠. 예,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정책 실수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탄력 근무제를 해도 예. 최대 근무 시간 64시간이잖아요. 예, 예. 그걸 넘어서 세팅을 해놨어요 초기값을. 아,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만 딱 아니 우리가 근데 그 취지는 예. 현재 있는 제도를 좀 더 유연화시키자. 예. 좀 더 전체적으로 토탈 케어는 하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탄력 근무제를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근로자하고 윤 PD 일로 와봐.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좀 더 일해. 이렇게 못합니다. 아. 근로자하고 합의해서 이 탄력 근무제나 이런 것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로자 대표를 아. 근로자 대표하고 노- 노동조합이 노- 가반수면 노동- 노동자, 어. 노동조합이 가반수 아니면 근로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네. 우리가 1월부터 3월 달까지 하는데 네. 1월 달에는 주 6일 근무하고 네. 2월 달 반절은 주 4일, 반절은 주 6일 뭐 이렇게 하자. 아. 그걸 문서로 써놔야 됩니다. 아. 미리 예정할 수 있게, 예상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인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하고 왜냐하면 개인하고 합의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개인한테도 권한을 주고 또 기간도 좀 더 1년 동안 예를 들면 올해 근무 시간을 내가 주 6일 계속 하다가 저 여름에 한번 유럽으로 한 달 동안 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불살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동자들도 그걸 원하는 노동자도 있을 거거든요. 예, 예. 다만 일주일에 제한은 근다고 70시간, 80시간 하면 안 되거든요. 64를 넘진 네, 않고. 그런 예. 제도 설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유연한 그러니까 전체 근로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대. 네. 그것들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네.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걸 받아서 잘 해결해 보길 기대해 보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등노무법인의 전대길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